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가 국민의힘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이 급속히 얼어붙을 걸로 보이는 가운데 여야는 당장 내일 본회의부터 격돌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호김 전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입니다. 이변은 없었고 4선의 정청래 의원이 당선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좀 공격적인 캐릭터로 상당히 좀 인기가 많았던 분인데 이번에 어떤 본인의 스타일이 당원들에게 좀 어필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역시 이제 본인도 얘기했지만은 강력한 개혁 당 대표 그리고 또 전투형 당 대표 이것이 본인이 먹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정청래 새 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란 세력은 확실히 척결해야 된다. 그리고 내란 세력과의 협치는 없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의힘의 위헌정당 해산까지 시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강력한 이런 선명성을 보이면서 강력한 당대표를 요구하는 권리당원들이 압도적으로 표를 주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앞세운 명심 마케팅의 박찬대 후보자를 압도적으로 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61% 대 38%.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60%에 당선이 된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것이고 이재명 당대표의 득표율에 비하면 좀 저조한 거지만 저는 강력한 후보자와의 경쟁에서 이렇게 압승을 거뒀다는 것은 굉장히 큰 득표라고 보고 이거는 역시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더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눕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런 모습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네.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을 접수하겠다라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면서 더 정청래 새 당대표에게 표를 몰아준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강한 선명성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현장을 연결해서 봤습니다만 첫 외부 일정으로 나주에 또 수해 복구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성공적인 당정대 관계도 있고 또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까지 이끌고 가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시나요? 사람 스타일은 그렇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렇고 본인이 아마 법사위원장으로 공세를 편 것이 상당히 대외적인 지지를 받는 데에도 주요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상당히 강성인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많은 표 차이로 당대표에 당선이 됐기 때문에 소위 내란 척결이라는 이름으로 진영 간 갈등이 격화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또 누가 당대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한 적대적 공생의 속편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소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이라든지 탄핵과 관련해서 분명한 선을 긋지 않는 이상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영 갈등은 상당히 커질 것 같고요. 여야 간의 통합이라든지 협치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의 전제는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함에 있어서 거의 전국적인 지지를 받을 때는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인사 검증이라든지 또는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논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 자체가 대통령의 어떤 협치라든지 통합 국정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당에 의해서 압박을 받기 이전에 계엄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또는 그 소위 선거와 관련한 부정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선을 긋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전에
국민의힘이 기본적으로 선을 긋고 개혁이나 혁신으로 가지 않고 이것이 마치 또 민주당에 의한 외압에 의해서 뭔가 끌려가는 입장을 보인다면은 그야말로 국민의힘은 상당히 방향을 상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내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정부의 거부권에 막힌 쟁점 법안들을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고 이에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보니까 필리버스터 전국이 좀 재현될 걸로 보이는데 분위기 어떨 걸로 예상하십니까? 당장 뭐 격화된 그런 여야의 충돌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청래 새 당대표 내일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핵심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대표적인 쟁점 법안으로는 방송 3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노란봉투법,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더 센 상법 개정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뭐 절대적인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렇다 할 방어 수단이 없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저지하겠다라는 것인데 필리버스터도 과연 효과적으로 이걸 방어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문제는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정청래 신임 당대표 같은 경우는 확실한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 전에 이걸 끝내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더해가지고 뭐 지금 뭐 사법부 개혁 문제도 있고 또 방송법 처리 문제는 이제 지금 내일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개혁 법안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이어서 네. 당분간 여야 강대강 대치는 굉장히 우려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김문수 지금 국민의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총통 체제, 총통 독재 체제를 종식하겠다라면서 강력한 투쟁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정광훈 태극기 세력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고 실제로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정광훈 씨라고 해야 되겠죠. 자유통일당 공동대표까지 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은 김문수 후보자의 당선이 유력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 정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강대강 대치를 하면서 정치가 실종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됐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만약에 또 당대표가 새롭게 된다면 그럼 이제 정청래 대 김문수의 정면 충돌, 그렇게 되면 이제 정치가 또 실종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해야 될 민생과 경제 회복, 또 그리고 외교 안보 이런 모든 분야의 이런 적대적 공존, 또 이 강대강 충돌이 좀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예,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청래 대표 출범까지 더해져서 여야 대치가 더 격화할 걸로 지금 분석되고 있죠. 네, 지금 이미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것을 협치라든지 통합의 구도로 바꾸는 역할은 사실은 여당 대표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당 대표가 그런 인내심이라든지 협치의 어떤 그 묘를 발휘해야 될 이유는 예.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인데 지금 오히려 여당 대표가 뭐 내란 척결이라든지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언론, 사법 개혁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단지 그 개혁의 이름으로 여와 야 간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공수만 바뀌는 것이라면은 그것도 역시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관세 협상이 겨우 마무리가 되었고 일각에서는 뭐 잘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최악을 면한 상황에서 과연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기업에게 어떤 부담을 줄 것이며 사실 기업이 부담을 갖느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기업 활동에 장애가 돼가지고 이것이 국민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우리의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우당탕 하면서 여야 진영 갈등이 폭발한다면 그것은 정치하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 어떤 이해관계에 있어서 득실을 찾을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의 국정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안정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것을 거시적으로 볼 줄 아는 그러한 어떤 정치의 양심이 오히려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7월 임시국회 일단 5일에 종료가 되기 때문에 8월 국회로까지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주목을 끌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정청래 대표가 당선 직후에 SNS에 그 여가부 장관에서 낙마한 강선 의원을 위로하는 글을 좀 올렸습니다. 든든한 울타리가 돼주겠으니 힘내시라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걸 보니 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다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 같은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로도 하고 또 힘을 실어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의 의원이 아니고 당대표가 됐죠? 지금 예. 당 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메시지는 정청래 정치인 개인의 메시지가 아니고 민주당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메시지로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가 무슨 검찰 탄압에 의한 정치적 희생양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의 부적절한 처신 때문에 결국 이재명 대통령도 안고 가려다가 도저히 안고 갈 수가 없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낙마한 그런 분인데 이런 분을 지금 이제 신임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울타리가 돼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이런 거는 이제 일반적인 국민들의 정서하고는 좀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언행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 정청래 대표에게도 부담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민주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네. 특히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지금 압도하고 있는 것은 중도층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합리적인 보수층에서도 지금 국민의힘에 등을 돌리고 민주당을 지지해서 이렇게 큰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국민들과의 정서하고는 상당히 괴리된 이런 메시지를 내놓으면 앞으로 본인이 첫째도 지방선거 승리다. 둘째도 지방선거 승리다. 셋째도 지방선거 승리다면서 지방선거 승리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은 지지율이 당장 빠질 수가 있고 또 지방선거도 굉장히 악재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당장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당 대표로서의 굉장히 무거운 자리다라는 것을 좀 본인이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몰라도 당대표로서의 행보로서는 좀 적합하지 않았다. 지지율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교수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한마디로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국민과 싸우기 이전에 강선우 후보의 그 낙마 사유로 바로 민주당 보좌관들에 대한 정말 형언할 수 없는 갑질이 주요 동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좌관들한테만 갑질을 했는 줄 알았더니 정부 부처 거기다가 심지어는 병원에서도 갑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와 의혹으로까지 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재명 정부의 그 인사 검증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강선우 후보자하고 지금 인사혁신처장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 새로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것도 그 본인만 볼 수 있는 DM이 아닌 SNS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위로를 한다라는 것이 아마 그 민주당 바깥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리 교수님 같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위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마치 또 편을 가르듯이 그러면서 내 편은 뭔 짓을 해도 괜찮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을 민주당의 대표가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곤혹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한편 이재명 대통령 이제 공식적으로 첫 여름 휴가를 보낼 예정인데 전국 운영 또 한미 정상회담 전략 짜기에도 골몰할 걸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는 저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일 중독으로 돼 있는데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를 안 가면 다른 공직자들이 휴가를 못 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정부의 업무 효율성에 플러스가 되겠는가라는 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는 잘 휴가를 갔다. 물론 이제 휴가를 가서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노느냐? 가서도 결국은 계속해서 보고를 받고 사실상 국정 운영의 연속선상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중에도 마음이 편치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상호 관세 협상은 타결됐지만은 지금 후속 조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한미 동맹 문제라든지 방위비 분담금 문제라든지 국방비 또 인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휴가 기간에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골똘하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지금 한가하게 휴가 가느냐라고 반박하면서 비판을 내렸는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를 가는 것을 비판하면서 두 가지를 꼽았어요. 하나는 관세 협상에 실패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가가 폭락했다라는데 이건 전혀 사실과 다르잖아요.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상호 관세 협상 15% 일본 EU하고 똑같이 했는데 이거는 대단히 성공적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특히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그래서 뒤늦게 협상전에 뛰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의 5,500억에 비해서는 달러에 비해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3,500억 달러를 했기 때문에 매우 선방한 거는 틀림이 없는데 이거를 문제 삼아서 휴가 간 거를 비판한다. 그리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등 여러 가지 실정으로 인해서 코스피 주가 지수가 폭락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 3천 지수가 넘어가가지고 주가가 앞으로 상당히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가가 또 폭락했다라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의 휴가를 비판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야당이 견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어느 국민들이 공감하겠는가? 설득력이 없는 비판이다. 이렇게 행동할수록 더더욱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금도 외면받고 있는데 더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합리적인 건전한 야당의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휴가에서 어떤 현안에 집중할지도 주목을 받고 있고 동시에 지금 세제 개편안 논란을 좀 진화시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골몰하고 있으리라 예상을 합니다. 예. 대통령이 휴가를 간다 그래서 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농산물과 관련해서 한미 간에 지금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미국이 이 농산물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은 방위비나 한국의 국방비와 관련해 갖고 분명히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트럼프가 지금 한미 관세 협상 잘 됐다고 하는 걸 봐서는 트럼프의 이고를 올려주는 데는 성공을 했는데 과연 트럼프가 저렇게 만족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뭔가를 많이 줬다라는 거는 또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정부나 정권 일각에서 나오는 성공 얘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게 일본이나 EU의 경제 규모하고 우리 규모는 다릅니다. 그런데다가 한미 간에는 이미 캐나다, 멕시코와 같이 자유무역 협정의 파트너국이었는데 예. 자동차와 관련해서 우리가 상당히 우리 국내에서 만들어서 수출하는 물량이 일본이나 EU와 비교가 되지 않는데 이거 15%를 물론 이제 경쟁선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았다라는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성공이라고 보기에는 현안이 많다. 미래에 풀어야 될 현안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지금 3,500억 원, 500억 원이 아니라 500억 달러입니다. 이거 투자의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LNG 등 에너지 구매에 지금 1,000억 달러를 쓰기로 했는데 그것은 그럼 3년 반 동안 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에 있어서의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세제 개편안 말씀하셨는데 예. 우리가 이미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렇게 지금 관세 협상이 있는 상황에서 법인세를 원상 회복이라 그랬지만 어쨌든 올라간 겁니다. 그다음에 증권거래세와 관련해 갖고는 지금 개미 투자자들의 불만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당장 뭐 주식과 관련해서 지난 4월 1일 최대의 폭락으로 떨어졌다라는 불평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도 다른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부동산에 투자해야 될 걸 지금 주식으로 옮겨가게 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그 투자 선순환을 유도하겠다고 했으면은 이러한 증권거래세 를 인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고도 그다음에 그 치밀한 그러한 그 내용으로 국민을 설득하든지 아니면은 재조정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가장 주목되는 부분 중에는 이제 김문수, 장동혁, 안철수, 조경태, 주진우 의원까지 이어지는 5명의 후보 중에서 컷오프를 통과할 4명이 누가 될 것이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일단 정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글쎄 저는 뭐 제가 예상한다기보다 언론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김문수, 장동혁, 그다음에 조경태, 안철수 해가지고선 최후에 이제 본선에 누가 올라갈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여전히 반탄이냐 찬탄이냐 또는 뭐 심지어는 뭐 반길 찬길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러한 딜레마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그 소위 민주당의 뭡니까 내란 척결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 엇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진작에 정리가 됐어야 되는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네.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이 이 탄핵의 어떤 늪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면은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야당으로서의 역할은 말할 것도 없고 과연 대한 정치 세력이냐 또는 새로운 어떤 수권 정치 세력이냐에 대해서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기서 선을 분명히 긋고 소위 그 윤어겐 이런 말이 재현되지 않는 그러한 개혁과 혁신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여전한 찬탄, 반탄 흐름부터 일단 극복을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정상적인 그런 사고,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다 공감할 수밖에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수의 지도부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찬탄과 반탄 세력이 지금 격돌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제가 볼 때는 난센스다. 특히 이제 지금 뭐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 세력이 더 우세하고 있는 이런 양상이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기가 찰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예선에서는 주진우 후보가 탈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찬탄파 2명, 반탄파 2명 이렇게 될 텐데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최종 결선에서 지금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 김문수 그리고 장동혁 이 2사람이 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 김문수 대 조경태 이렇게 붙는 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김문수 후보 대 장동혁 후보 2사람 다 탄핵을 반대하는 반탄파입니다. 심지어는 뭐 이 탄핵을 찬성하는 세력들을 장동혁 후보 같은 경우는 나가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그렇게 국민의힘의 결선이 진행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금도 외면받고 있지만 앞으로도 완전히 외면받을 것이다. 라는 좀 우려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전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정호김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